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에서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당뇨망막병증을 주로 이제 보고 있는 망막 질환 쪽을 주로 보고 있는 배소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퍼시픽 안과라고 해서 제 병원 개원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눈이라는 게 그렇게 저희 익숙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들어보신 것들이 좀 있으실 텐데 안과는 사실 별로 좀 이제 생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부터 해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안과에 오시면 하는 검사들은 뭐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당뇨망막병증이라는 당뇨병 합병증은 무슨 병이며, 거기에 대한 치료, 그 밖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눈의 모양인데요. 뭐 보면 아이고.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얼굴 앞쪽에서 보이는 부분이에요. 저희 흰자, 까만자, 거기 이제 노출되는 거는 여기밖에는 이제 노출이 안 돼 있고 나머지 뒤에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들은 다 우리 머리뼈 안쪽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얼굴 쪽에 노출이 돼 있는 이제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까만 동자 있는 자리 가장 바깥쪽에 해당이 하는데 요 가장 바깥쪽은 이제 각막이라고 해서 저희가 까만 동자가 까맣게 보이고 그다음에 백인들 눈이 파랗게 보이고 하는 거는 이 뒤쪽에 있는 홍채라는 조직 색깔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각막이라는 데는 그냥 유리창처럼 그냥 투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 색깔이 다른 거는 이 각막에 의한 게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이 조직의 색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빛이 지나가는 통로는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각막이란 자리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정체라고 부르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눈 이 동그라미 안쪽 공간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애가 있는데 거기를 빛이 지나가서 가장 최종적으로 망막, 특히 여기는 이제 황반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빛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중간은 다 이제 결국은 빛이 지나가는 통로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이런 조직들이 이제 담당하는 역할은 여기에 초점이 잘 맺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죠. 저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이미지가 잡히면 그때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들락날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간까지 여기는 그냥 이제 맑고 투명한 자리들이고 최종 도착지는 망막. 그 중에서도 이제 황반이라는 자리가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눈 안쪽에 있는 그 망막이라는 자리, 황반이라는 자리를 직접 저희 안과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이 피부에 이렇게 이제 비쳐 보이는 이런 혈관 말고 장기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무슨 다른 뭐 조영제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곳은 망막이 이제 유일한 곳인데요.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에 저게 이제 혈관입니다. 이게 다 혈관, 동맥과 정맥이 섞여 있는데 이게 다 혈관들이고요. 이 전체가 다 그냥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이고 요 가운데 약간 어둡게 보이는 데가 황반인데 우리가 글씨를 보거나 내가 뭘 보려고 하는 사물이 있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초점이 맺히는 자리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주로 저희가 생활할 때 사용하게 되는 영역이 되고 이 주변부는 이제 주변 시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대방 얼굴 보고 대화 나눌 때 얼굴만 딱 보이지 않죠. 주변 배경이 보이죠. 그런 이제 배경에 해당하는 자리는 이 주변에 있는 망막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로 보이는 애는 눈에 있는 망막이라는 신경, 이거는 다 신경 조직인데요. 신경은 일종의 전깃줄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깃줄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게 이제 망막이라는 신경인데 그게 다 이 동그라미 시신경이라는 데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돼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로 연결이 되는 시작점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망막이라는 신경이 과연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제 봐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우리 눈 가장 앞쪽에 있는 얼굴 쪽에 있는 자리고 이게 이제 눈 가장 안쪽, 가장 뒤쪽에 있는 구역이고 거기에가 바로 이제 망막이 되는 거고요. 망막을 좀 따로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잘라서 한번 봤을 때 요거는 저희가 또 장비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망막은 이렇게 이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눈에 찍는 일명 CT 사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CT 사진을 찍으면 실제로 그 망막의 구조물이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이 가운데 살짝 들어간 요 자리가 이제 황반이라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 조금 옆자리로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들어가서 이제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인데 어디는 하얀색 선들이 있고요. 좀 어두운 회색 있고 좀 밝은 회색 있고 어두운 회색 있고 밝은 회색 있고 뭐가 이렇게 색깔이 때깔이 좀 다른 자리들이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다 이제 망막이라는 신경을 이루고 있는 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컬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망막은 총 10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불러요. 각각의 층은 여기는 이제 영어로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다 붙어 있고요. 이렇게 사진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각각의 층을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경세포라는 게 한 놈이 머리 끝까지 쫙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진 않고 중간중간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 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다른 신경세포가 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는 다른 놈이 있고 눈 밖으로 빠져나가면 또 딴 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차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이제 그 신경세포가 이제 다른 애들이 연결이 돼 있을 때 그게 이제 구조물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저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촬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이 스스로 이제 그 혈액이 또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혈관들이 따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보였던 빨간색으로 보였던 그런 혈관들이 이제 자리 잡은 자리가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도 그 혈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망막은 아니고 망막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포를 해 있는 맥락막이라고 하는 다른 조직인데요. 이런 여기서 뿜뿜뿜 여기서 뿜뿜뿜 하면서 이제 혈액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들이 공급이 돼서 이제 망막이 튼튼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신경세포만 이제 따로 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신경세포가 각각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연결 중간 고리들이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이제 시냅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쫙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 눌렀군요. 그다음에 이제 빛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란색이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쭉 왼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눈 안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망막이라는 신경이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빛은 우리 몸에서 망막이라는 신경이 빛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제 빛으로서 존재하지를 않고요. 우리 몸에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생체 전기 신호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눈 안에 있는 신경 세포 중에 일부 특별한 층이 빛 세포를 빛 에너지를 생체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걔가 그거를 이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역할을 그 바꿔주는 애는 여기쯤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결이 되는 다음 신경세포로 보내주면서 주주죽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전기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망막이라는 신경이 모두 아까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대로 모여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자리가 여기 시신경이라는 자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주주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표면으로 올라온 그 생체 전기 신호는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시신경이라는 이 자리를 향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신경에서 눈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신경을 타고 눈 밖으로 빠져나가서 뇌로 그 전기 신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뭘 본다는 거를 느끼는 거는 뇌에서 하는 일입니다. 막말로 눈이 없더라도 우리 뇌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진다면은 내가 뭘 본다라는 그거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뭘 보는 행위는 눈이 하는 일은 아니고 뇌가 하는 일이고요. 그 빛이라는 거를 우리 뇌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자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눈이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깥쪽 여기에서 빛 신호를 빛 에너지를 생체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게 주주주죽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전달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안과에서는 과연 어떤 검사를 할까요? 사실 안과에서 하는 검사들은 그렇게 익숙한 검사들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안과를 일반적으로 무슨 당뇨병과 같은 특별한 지병이 있어서 좀 더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보통 이제 안과에서 하게 되는 검사들은 어린 나이일 때는 안경 맞추러 안경을 이제 맞춰 써야 되는 눈인지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러 이제 오시게 되는 게 보통이고 이 젊은 연령대 뭐 한 20대 정도 되면은 라식하려고 그때 이제 한번 방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뻥 뜁니다. 30, 40대 될 때까지 30대 이때는 이제 딱히 안과를 가겠다는 니즈가 별로 없는 편이고
40대 이제 들었으면 노안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약간 충격을 받죠. 병원에 오셔서 내가 벌써 노안이라니 이러면서 이제 충격 받으시면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50대 들었으면서 저희가 망막 쪽 질환이 생기는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병이 생기는 분들이 하나 둘 좀 보이는 게 일반적인 이제 추세예요. 근데 이제 안과라는 이제 곳에 오셔서 하는 검사들은 사실 좀 이제 생소하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 안과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시력 검사, 뭐 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는 뭐 학교에서도 하죠. 학교에서 뭐 숫자 읽어봐요. 이래서 숫자 못 읽으면 눈 나쁘네 뭐 이러고 이제 마시는데, 그 이제 시력 검사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안압이라는 거는 눈에 압력이 있습니다. 우리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먹어야 되듯이 눈에도 압력이 있고, 압력은 높으면 대부분 나쁩니다. 그래서 안압도 높으면 이제 보통 나쁘기 때문에 이제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압을 재는 검사를 하고, 굴절력 검사는 시력이 조금 나쁘네? 그 혹시 안경을 써야 되는 눈인가? 안경 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검사가 이제 굴절력 검사가 돼요.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보게 되죠. 방 안에서 안과 가본 적 있는 이제 분들,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점검을 좀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 진료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의사가 요런 거를 이제 대고 얼굴 대세요. 그러고는 이제 눈에 막 불빛 이렇게 쬐면서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전체적인 눈 상태를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쑥 훑는 그런 이제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면은 백내장 같은 거는 없는지, 아니면은 뭐 단순히 뭐 눈병 때문에 오신 분이라면은 염증이 어떤 스타일로 오셨는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이게 당뇨 때문에 스크리닝을 하러 오시거나 이랬을 때는 망막 쪽에 특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켜보게 되고요.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했더니만 조금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이제 검사를 좀 해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찍는 게 이제 안조 촬영. 이거는 그 눈 안에 있는 망막을 그냥 사진기로 찍는 겁니다. 그냥 사진기예요. 사진기라서 번쩍하면서 그냥 눈 속에 있는 망막이 촬영이 되는 거고요. 이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게 아까 제가 뭐 회색이 있고 뭐 흰색이 있고 뭐 층층이 나눠져 있다고 말한 그 망막의 구조물을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광안조 혈관 조영술이라는 이제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눈 안에 출혈도 좀 피도 좀 나 있고 망막이 부었다든가 이상이 좀 있어요. 이거는 망막의 혈관 상태도 좀 자세히 한번 봐야겠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CT나 MRI 같은 거 찍을 때 팔에다가 이제 조영제라는 약물 맞고 그다음에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손에다가 지금 약물이 이제 요게 이제 그 조영제라는 약물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그냥 이제 링겔처럼 맞는 거예요. 링겔처럼 맞고 그다음에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바바바바바바 이런 식으로 찰칵찰칵찰칵찰칵 이렇게 찍어가지고 혈관에 있는 그 형태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걸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 정밀 검사 2까지 넘어가려면 진행이 그래도 좀 됐을 때, 뭐 당뇨 망막병증이라면은 아주 초기일 때는 저희가 이 검사까지 하지는 않고요. 중등도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과에 오시게 돼서 이제 하게 되는 검사는 위에 있는 요 2칸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당뇨병과 같은 지병이 있으셔서 주기적인 스크리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이 검사를 했어요. 6개월 뒤에 오세요 해서 6개월 뒤에 봤는데 제가 오늘 본 거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에 대한 기록이 필요해요. 지금은 이 정도 상황이셨다. 그럼 이 정도 검사까지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많이 시행을 하는 검사고, 요거는 좀 진행이 됐을 때 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검사는 사실 그냥 다 사진 찍는 거예요. 번쩍 눈 사진 찍고 번쩍 눈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내과 가서 피 뽑고 뭐 이런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이제 눈이 좀 번쩍하죠. 뭐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안과에서 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겁을 내시면서 이제 안과를 처음 만약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은 너무 겁을 내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동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해보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산동 검사라는 거는 저희가 눈 속을 들여다보는 사진을 찍든 제가 직접 들여다보는 거는 다 애기동자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 애기동자 뒤에 여기는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는 투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초점만 잘 맞춰주면 안쪽에 이제 관찰이 가능하고요. 사진을 찍을 때 눈 속으로 빛이 들어가는 통로도 이 애기동자입니다.
근데 애기 동자 사이즈가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번쩍하면은 불빛이 강하게 들어갈 때 이 애기 동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눈 안쪽까지 들어가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사진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젊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공 사이즈가 좀 크신 편이기 때문에 뭐 굳이 산동을 그러니까 그냥 오신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비교적 잘 나오는데 이 동공 사이즈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좀 줄어듭니다. 그거는 이제 이 조직, 이 애기 동자 이 조직이 약간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때문에 이제 합병증이 좀 진행이 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침착되는 그런 이제 침착문들 때문에 또 산동이 잘 안 동공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좀 작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진 백날 찍어봐야 사진만 어두침침하고 이게 뭐 긴가민가 이렇게 이제 사진이 찍혀요. 그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눈 안도 잘 들여다보고 그런 사진의 퀄리티도 끌어올리려면은 애기 동자를 키워야 됩니다. 같은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멀쩡한 눈 지금 사진이시고 이분은 이제 백내장이 좀 있는 분 이제 사진이신데 아무튼 애기 동자 이렇게 커져 있죠. 이렇게 키우도록 만드는 일이 이제 이 안약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동제라는 안약을 집어 넣어서 인위적으로 애기 동자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 눈 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이 많아지니까 제가 보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또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사진의 퀄리티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산동 검사를 이제 하게 되죠. 병원마다 이게 시스템이 약간 다른데 사실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는 망막 쪽을 뭐 당뇨병 합병증이 시작이 됐든 안 됐든 일단 망막 쪽을 스크리닝 하겠다고 찾아오시면 무조건 산동합니다. 거기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원을 해서 제 병원을 운영을 하니까 제가 봐가면서 약간 산동할 분 안 할 분을 좀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그날은 좀 불편하시거든요. 산동하고 나면은 그날은 핸드폰도 들보여 뭐 컴퓨터도 들보여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 성인들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도 그날은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불편한 것들이 꽤 있는 검사긴 한데 어떤 분은 또 물어봐요. 산동 검사 자꾸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면은 이거 뭐 약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안 됩니다. 이 약효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없어지는 거고요. 검사하는 그날 조금 이제 불편하신 거고 약간 오래 가시는 분이 있어요. 뭐 다음 날 정도까지 약간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이제 산동 검사할 때 쓰는 약물은 그렇게 오래 가는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 불편한 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검사를 이런 게 필요할 때 하자고 하면 너무 이제 꺼리지 마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당뇨병 때문에 눈에 생기는 합병증은 굉장히 종류가 많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당뇨 망막병증이죠. 아까 불빛이 들어왔을 때 그 불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뭐 옆으로 쭉쭉쭉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던 그 자리가 이제 망막인데 그 망막 쪽에 중점적으로 당뇨 때문에 이제 생기는 합병증이 오게 돼 있죠. 뭐 유병률이랑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당뇨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칼로리 조절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말씀들을 들으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고혈당,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그 합병증이 무서워서 이제 당뇨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큰 혈관들을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머리로 가는 혈관이나 아니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나 콩팥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큰 혈관들이 침범을 하게 되면 이제 내과적인 질환들 뭐 협심증이니 뭐 뇌졸중 뭐 이런 이제 조금 무서운 병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고 눈은 이제 모세혈관 쪽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당뇨병 때문에 혈관이 고혈당에 노출이 된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저희가 쉽게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핏줄은 결국은 우리 온몸에다가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주는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수도 파이프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도 파이프가 오래됐어요. 주변 환경이 나쁘고요. 그러면은 점점 녹이 씁니다. 녹이 쓰면서 안쪽에 녹이 쌓이고 막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오래된 이제 저희 집도 좀 오래돼 가지고 종종 녹물이 나오는데 녹이 떨어져 가지고 그 녹물이 쭈쭈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런 식으로 혈관 안에 이제 나쁜 그런 이제 애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런 찌꺼기들이 날아가면서 다른 혈관을 또 막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 최종적으로 모세혈관에 도달하는 이제 산소와 영양분은 주변에 있는 세포들로 이렇게 빠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빠져나가야 되는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자리가 두터워질 수도 있고 또 이음새가 뭐 망가지면서 오히려 피가 줄줄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래된 녹슨 수도관처럼 말썽이 생겨서 혈관이 이제 망가지면서 이제 결국 이 트러블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다른 그 사이트에서 좀 발췌를 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눈이고요. 여기 안쪽 여기가 이제 망막이라는 신경이에요. 여기가 망막이라는 신경인데 그 망막을 먹여 살리는 이제 혈관들이 있는데 혈관들이 고혈당에 노출이 되면서 망가집니다. 이음새가 망가지면서 뿜뿜 뿌져 남으면서 피가 나거나 출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가 되면은 지금 뭐가 뻗어 나가죠. 이런 식으로 혈관이 새로 뻗어 나가는 것들은 아기 때나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혈관이 만들어질 때는 필요한 현상이지만 우리가 출생한 이후로는 혈관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대부분 이제 문제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피가 터져 나오면 이런 식으로 비문증처럼 까만 구름, 까만 무슨 이게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 현상이 발생을 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을 앓는 분들이 있을 때, 이건 이제 타입을 구분하는 건 아닌데 이제 당뇨병을 앓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러면 당뇨망막병증이나 합병증은 얼마나 생기느냐? 사실 이 데이터는 아주 옛날, 아주 고전적인 그 논문에서 나온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근래에 이제 당뇨 조절도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잘하고 이런 거. 로 바로 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긴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컨셉은 오래되면 당뇨 합병증은 필연적으로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저희 컨셉입니다. 그래서 3년, 5년쯤 된 분들은 한 30% 정도가 당뇨망병증이 시작이 되고 10년 50%, 15년 80%. 여기서 말하는 80%는 아주 초기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꼭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앓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합병증이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리닝하는 정기 검진이 필요하겠다.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그 기반 자료로 항상 이제 활용을 하는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망막병증은 안과에서도 관심이 많은 질환입니다. 특히나 저희 이제 망막 쪽 질환을 제가 주로 보고 있는데 망막 쪽 질환은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병들이 좀 있어요. 국내 3대 실명 질환 좀 무섭게 써놓긴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시신경이 망가지는 녹내장을 이제 들 수가 있어요. 벌써 앞쪽에 있는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이 다 이제 망막 쪽 질환이라 이제 망막 쪽 질환이 이 실명 가능성이 좀 이제 있는 그런 질환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을 안과에서도 이제 많이 가지게 되는 이제 영역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한 중등도까지 진행을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저희가 봤을 땐 진행이 꽤 많이 된 상태인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말썽이 생기죠. 결국에 말썽이 생기면 첫 번째로 잘 안 보이죠. 뿌옇게 보이고 초점이 잘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이제 극단적으로 좀 비틀어 놓긴 했는데 직선이 직선으로 안 보이고 약간 구부러져 보인다거나 기울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가 터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출혈이 될 때는 사실 이런 정도의 날파리증은 아닙니다. 그 검은 먹구름 같은 게 이렇게 빵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종의 비문증, 그러니까 시야 중간중간에 출렁출렁하면서 검은 먹구름이 막 이렇게 가려 보이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안저 사진, 눈 안을 직접 촬영한 사진들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망막입니다. 제 눈인데 이제 정상적인 망막에서는 이런 식으로 혈관도 쭉쭉쭉 예쁘게 잘 뻗어 있어야 되고 전반적인 컬러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이 주황빛 이런 컬러를 좀 띠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 눈을 먹여 살리는 굵은 혈관들입니다. 근데 이 굵은 혈관과 굵은 혈관 사이 공간들을 보시면 다 약간 주황색이에요.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혈관, 굵은 혈관에서 뻗어나온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그거 각각의 모세혈관은 육안으로 분간이 불가능해요. 그런 모세혈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불구스름한 그런 기색. 이 안에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약간 불그스레한 이런 이제 컬러를 띠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어둡게 보이는 자리는 황반, 내가 보려는 게 초점 맺히는 황반, 이 옆에 얘는 이제 시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망막병증이 약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들부터 나타나는데 아직은 그렇게 조금 자세히 봐야지 뭐 이게 그냥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빨간 점,
점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망막을 먹여 살리는 모세혈관, 핏줄들이 말썽이 생기면서 혈관 꽈리가 생기고 작은 출혈. 그러니까 피는 원래 혈관 안에 흘러야 되는데 그게 옆으로 터져 나온 작은 출혈 반점들이 이제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2단계는 아직 비교적 초기입니다. 증상도 없고요. 내가 불편한 것도 없고 안과에 가도 이 정도면은 좀 시작은 됐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니까 더 나빠지는지 여부만 좀 지켜보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서너 달 뒤에 오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2단계는 아직은 이렇게 증상이 그렇게 증상이 없는 그냥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부르는 이제 단계가 돼요. 근데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일지라도 증상이 좀 비교적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약간 누리끼리합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이 누리끼리한 것들은 그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지방 찌꺼기가 밖으로 새어 나와서 고여버린 삼출물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게 있는 자리들은 필연적으로 망막에 같이 부풀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당뇨병성 황반부종이라고 이제 불러요. 당뇨병성 황반부종. 여기서 중요한 건 황반이라는 자리가 부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황반은 내가 보려는 게 초점이 맺히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가 부었습니다. 초점이 잘 안 맞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분은 비증식성입니다. 비증식성이지만 이 황반이 부어버리는 황반 부종이 나타나는 바람에 잘 안 보이세요. 병원에 오시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황반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을 비교적 이른 단계에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과 의사도 이거는 너무 진행이 많이 됐어요. 이거 아주 열심히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분 보면 여기 하얀색으로 보여요. 이 하얀색은 여기 이 사진은 좀 예쁘진 않은데 뒤에 좀 예쁜 사진이 있긴 한데 2단계는 이제 증식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나쁜 혈관이 자라나는 단계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을 때 뭐 그 피가 줄줄줄줄 새더니 갑자기 혈관이 옆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새로운 혈관은 이제 비정상적인 혈관이죠. 비정상적인 나쁜 혈관이 자라났고 그게 신생혈관이라고 부르는 애고 걔가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증식성이라고 이름이 바꿔지고요. 증식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나쁜 혈관이 터지면서 이렇게 피가 고이는 자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점점 위로 보이던 피는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피가 아니고 덩어리진 이런 출혈이 이거는 신생혈관에서 터져 나온 피입니다. 이런 피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하얗게 보이는 거는 나쁜 막이에요. 그 혈관이 자라날 때 혈관만 자라나지를 않고 저희가 막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뭐 껍질 같은 껍데기 같은 게 이제 같이 자라나게 돼 있는데 그런 껍데기 같은 애들은 자라나서 망막이라는 신경 표면으로 자라나는데 되게 표면으로 자라나서 망막 위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얌전히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망막 위에 붙어 있는 자리가 잡아당깁니다. 그 막이 저 하얀색 막이 망막을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는 와중에 핏줄이 건드려지면 핏줄이 빵 그럼 피가 엄청 이제 터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망막을 너무 심하게 이제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드드드득 망막이 뜯겨 나가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안타까운 단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2단계도 관리를 열심히 하면 저희가 이제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워낙 그 좀 수술이나 이런 것도 좀 이 접근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요게 이제 증식성 그 당뇨망막병증의 이제 예시인데 여기 혈관이 되게 뭐가 꼬불탕꼬불탕합니다. 여기 원래는 이렇게 쭉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차이가 보이죠. 여기 약간 구불 막 이런 식으로 생긴 데가 있어요. 여기는 몽땅 다 신생혈관, 나쁜 혈관이 자라난 거고요. 저희가 당뇨 증식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생혈관이 자라난 정도와 그리고 그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단계가 나뉘어요. 그냥 증식성이 있고 고위험성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있습니다. 이 왼쪽 분은 지금 고위험성이고요. 근데 이분은 병원 오셨을 때 잘 몰랐어요. 당뇨 조절 이분은 이제 성인이십니다. 한 40대 정도 좀 빨리 생기긴 했죠. 40대 정도 되셨었는데 당뇨가 이제 조절이 좀 안 되고 뭔가 좀 침침한 것 같아. 뭔가 이거 확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좀 침침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당뇨 합병증이 이미 너무 많이 이제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사진인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나쁜 막이 자라는 게 있었고 밑에 요거는 이제 피가 터져 나온 자리 유리체 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피가 덩어리져서 있는 자리가 이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당뇨병성 황반 부종인데 당뇨병성 황반 부종 아까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 누리끼리한 것들이 이제 쌓였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단층 촬영, 그 눈 안에 있는 황반을 반으로 자른 단면 사진인데 원래 정상적인 망막은 이렇게 가다가 배가 살짝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황반이고요. 근데 이쪽은 배가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언더배기 모양으로 부풀어 있죠. 요 안에 까만색 공간들이 보이는데 저런 까만색 공간들이 다 물집이 차 있는 겁니다. 물이 고여서 물집이 차서 지금 제가 약간 보기 편하시게 색깔을 좀 넣었는데요. 이 지금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자리들이 다 물집이 차가지고 그 부풀어 오르는데 일조한 그 부종이 생긴 자리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뇨병성 황반 부종이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눈 속에 주사를 맞는 게 있고요. 레이저 치료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눈에 주사 맞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조금 그 동영상을 제가 따와가지고 좀 보여드리는데 눈에 주사 맞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다들 깜짝 놀라세요. 저희가 주사가 들어가는 거는 이 흰자를 통해서 주사 바늘이 살짝 들어가서 약물을 이 안쪽 공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안쪽 공간에 집어넣어야 이 약물이 이 안에 있는 이 안쪽 면 망막에 좀 더 접근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적절한 농도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먹는 약이나 눈에 점안하는 안약은 그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먹는 약은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타고 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고용량이 들어가야지 눈 속에 있는 혈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눈에 넣는 안약은 여기 우리 까만 동자 있는 흰자 있는 언저리에다가 점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 까만 그 흰자 있는 자리 이런 거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또 통과해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점안하는 안약 가지고 그러니까 그 눈에 넣는 안약 가지고는 망막까지 도달하는 건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농도의 약물을 눈 속에 투여하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사실 이 방법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안정성은 굉장히 확보가 잘 돼 있는 거라 눈에다 주사 맞는다 그러면 대부분 깜짝 놀라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그냥 생짜로 넣는 거 아니에요? 무서우시면 넘어갈게요. 생짜로 넣는 거 아닙니다. 생살에다 뭐 하지 않습니다. 마취 안약을 써요. 안약으로 표피를 마취를 시켜요.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독을 하고 눈은 이 엉덩이 주사 맞듯이 그냥 한 방에 안 들어갑니다. 눈은 굉장히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하고 그 다음에 따끔해요. 따끔 끝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마취 안약을 쓰고 해요. 엉덩이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저희가 요거 항상 이렇게 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물을 주사를 하는데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두 종류로 저희가 나눠요. 여기 항체 주사라는 게 있고요.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있어요. 이 항체 주사라는 거는 저희가 망막이라는 신경이 피가 안 돌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핏줄이 망가지면서 피가 안 도니까 그게 이제 말썽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피가 안 돌아서 그 망막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피가 안 도는 그 망막들은 일명 허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피가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그 망막 조직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의학용어로는 성장인자나 아니면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들이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뿜어져 나온 그 물질들은 눈의 합병증을 더 빨리 나빠지게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는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항체 주사제인데 그런 이제 성분들 중에 혈관내피 성장인자라는 이름이 좀 긴데 혈관내피 성장인자라는 그런 이제 팩터가 있고요. 그런 팩터를 블록해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주사제들입니다. 루센티스, 아일리아, 아바스틴 신약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어서 뭐 최근에 비오비라는 약도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약은 아니 비오비는 이전에 시작이 됐는데 당뇨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바비스모라는 약도 시작이 됐고 아무튼 이제 그 약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물들은 이제 더 옵션이 늘어나는데 어찌 됐든 큰 틀은 똑같습니다. 혈관내피 성장 인자를 막아주는 게 기본 틀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약간 기대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체 주사제는 그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제라는 거는 항체 주사제는 제가 하나를 콕 집었습니다. 혈관내피 성장 인자를 막아준다. 근데 인자가 그거밖에 없진 않아요.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종류를 메인으로 막는 약물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당뇨 망막병증에서 생기는 이런 이제 문제들은 하나의 인자만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관여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항체 주사제로 막아지면은 좋은데 그걸로 이제 안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제 전체적으로 다운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을 전체적으로 다운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쓰게 되는데 오조덱스, 마카이드 또 뭐 트리암시놀론 이렇게 부르는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개 이제 이런 이런 주사제를 시작을 하게 될 때는 보통 망막이 붓는 당뇨병성 황반 부족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이제 혈관이 너무 많이 자라나는 그런 이제 좀 증식성인데 좀 너무 상태가 심하다든가 피가 났다든가 이럴 때 이제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쓰게 되는 약물이 차이가 생기게 돼 있는데 그건 의사의 판단이고 대개는 요새는 항체 주사제를 먼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스테로이드 오래 써서 좋을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테로이드제는 주사 치료도 이제 반복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생각해야 되는 합병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절히 이제 치료 간격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약물을 눈 속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이 눈속 주사 치료인데 이 눈속 주사 치료를 해서 이제 약물을 집어 넣으면 이게 무슨 그 예방 주사는 아니에요. 약효가 뭐 한참 가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방 주사조차도 부스터가 필요한데 이런 약물은 눈 속에 있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필연적으로 되게 돼 있고요. 흡수가 되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없어집니다. 초반에 주사를 했는데 부종이 있었어요. 부종이 잘 빠졌습니다. 그게 평생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약이 들어가면 가라앉고 약효가 빠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붓고 또 주사를 맞고 다시 가라앉고 지나면 다시 붓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좀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이제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당뇨병 때문에 부었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부은 자리고 이분은 이제 눈 속에 아일리아 항체 주사제를 갖다가 주사를 맞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얄쌍하니 예쁘게 잘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효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전에 아일리아 주사를 많이 여러 번 맞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점점 약도 내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사약도 아일리아 갖고는 안 돼요. 주사를 맞아도 여기에서 더 이상 안 가라앉습니다. 이 까맣게 보이는 공간들은 다 부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테로이드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 그 일종의 스테로이드 주사제인 오저덱스라는 걸 투여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반응을 보여서 잘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던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망막 레이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망막 레이저는 이게 이제 망막이라는 신경인데 저희가 주로 쓰는 그 망막 영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주변 배경이 좀 보인다고 했었는데 일단 내가 뭘 보려는 사물을 주로 보는 자리는 이 가운데 쪽입니다. 센터, 이 중심부 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이 가장자리 쪽은 사실 이제 펑션이 그렇게 이제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핏줄이 망가지면은 주로 여기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피가 안 돌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가장자리 쪽부터 피가 막 안 돌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증식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증식성으로 넘어갔다든가 아니면 아직 증식성은 아닌데 바로 직전 단계인데 이거는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레이저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레이저 치료는 중심부만 남기고 나머지 망막은 레이저로 지져서 이 주변에 피가 안 통하는 망막에서 망막을 더 나쁘게 만드는 물질들, 아까 말씀드린 혈관내피 성장 인자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애들이 뿜어져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뿜어져 나오는 애들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 주변부를 레이저로 지져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사실 요 치료는 뭔가 이제 뭐 앞서 보여드렸던 황반 부종은 부어 있을 때 좀 덜 보이고 주사를 맞으면은 좀 보이는 게 나아져요. 환자가 느끼는 그런 이제 뭔가 변화가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을 이제 좀 느끼게 되는데 이 레이저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했다고 내가 보이는 게 나아지거나 이런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데 아까 주사 치료는 주사 맞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약효가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레이저 치료는 한번 해 놓으면 그 자리는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를 해서 주변에 있는 망막을 이렇게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레이저 장비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의사 진료실에서 보는 그 세극등 현미경이랑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옆에 이제 레이저가 나오는 장비가 딸려 있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눈 안에 레이저를 쏴서 지지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레이저 치료 전후인데 여기 가운데를 남겼고요.
이 주변에 약간 거무튀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거무튀튀한 부분들이 레이저를 한 흔적들이에요. 이 흔적들이 이제 레이저 하고 나면 이 그 레이저로 지졌다고 했는데 레이저를 지진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그게 아물면서 나쁜 신생혈관도 퇴행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지나면서 이 레이저한 자리들이 흔적이 이렇게 다 남습니다. 흉터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흉터는 이건 뭐 얼굴 겉에서 보이는 흉터가 아니에요. 남들은 몰라요. 의사는 압니다. 의사는 눈 속 그 의사도 껍데기만 보면 모르고 눈 안에 들여다보면은 아 레이저 하셨던 눈이네요. 이렇게 이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얘는 효과가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눈에 맞는 주사 치료제가 더 나중에 나온 치료예요. 이 레이저는 아주 옛날부터 하던 치료고요. 옛날엔 레이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사 치료가 나왔죠. 아 주사 치료가 좋은데 주사 치료로 한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을 컨트롤해 보자. 그래서 뭐 주사만 맞고 한번 버텨보는 그런 스터디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그 사실 이제 그런 연구들은 미국 쪽에서 그런 약물 개발하는 개발 회사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많이 진행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약물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이 레이저 치료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 치료는 분명히 약효가 떨어집니다. 약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언제 치받고 올라올지 몰라요. 그런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레이저 치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이제 주사를 좀 더 보충해주는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이저 치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젊은 분들, 우리 일형 당뇨 분들이 좀 젊은 나이에 합병증이 왔을 때 만약에 이제 치료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뭐 주사도 맞고 레이저도 하고 했는데도 또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수술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주는 효과, 그러니까 눈이 잘 버틸 수 있는 힘. 저희가 어르신들 만약에 이제 수술한다고 쳤을 때 어르신들 골골한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수술로 인한 그것들을 이제 버티지 못하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눈도 마찬가지라 이런 레이저 치료가 잘 돼 있는 눈들은 나중에 뭔가 좀 트러블이 더 생겨서 수술까지 가더라도 문제없이 마무리가 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냅뒀습니다. 냅뒀는데 증식성인데 피가 터져서 수술을 그냥 바로 해야 돼요. 레이저 한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눈은 의사 입장에서도 이 눈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수술하고 나서 과연 이게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젊은 나이에 시작된 병들일수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도 여기 이제 막이 자라났는데 이제 레이저 치료는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레이저를 했는데 이건 계속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쁜 막이 자라난 거는 레이저 치료를 한다 한들 주사를 맞는다 한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게 말썽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막이 자라나긴 했는데 다행히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키고 있어서 건드리지는 않고 그냥 이제 추이를 보는 건데 사실 레이저 치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분은 이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레이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전에 이런 것까지 자라기 전에 오셨다면은 미리 이제 레이저를 잘 해놨다면은 이런 나쁜 막까지는 안 자라나고 좀 더 안정적인, 좀 더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저리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도 맞고 이제 뭐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검은 먹구름이 덮이더니 안 보여요. 이거는 이제 피가 났다라는 징조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쁜 막이 자라나서 결국은 망막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수술이라는 거는 이 망막 수술은 사실 아주 이제 생소합니다. 보시면은 뭐 눈을 뭐 뽑아서 수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 벌리기만 하고 눈 벌리고 라식할 때 벌리기만 하고 구멍을 아주 작은 구멍만 3개가 뚫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도구가 들어가서 뭐 빨려 들어가죠. 여기가 피가 터져 있는 유리체라는 그 자리인데 투명한 젤리가 들어있는 유리체라는 자리인데 이 유리체를 없애면서 피도 덩달아 같이 없애는 거예요. 이름이 유리체 절제술입니다. 눈 안쪽 공간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투명한 애를 갖다가 빨아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눈 망막에 붙어있는 나쁜 막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의사가 직접 미세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떼내는 식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유리체를 없애버렸는데 그러면 이 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맹장 떼냈다고 어떻게 안 됩니다. 맹장염 있으면 맹장 떼내고 말지 맹장을 뭐 이식하지 않죠. 이 유리체는 사실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을 하게 돼서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때 이 안쪽 공간을 채우는 거는 이 앞을
요 앞쪽 공간에 채우는 물 같은 생체 액이 있어요. 그게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뭐 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유리체 따위는 없어도 뭐 그냥 사는 그 눈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망막만 튼튼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가끔 이제 망막 수술하고 엎드리는 경우 이거는 뭐 다른 병에도 다 동일한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상태가 나쁘신 분들이 이 아까 여기 유리체를 없앤다고 했는데 유리체를 없애고 나서 그 빈 공간에 수술할 때 가스나 실리콘 기능 같은 그런 인공적인 물질을 채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가벼워요. 둥둥둥 뜨는 성질이 있어요. 엎드린 자세를 좀 취해 주셔야 얘가 둥둥 뜨면서 망막에 더 잘 맞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이 좀 더 잘 안착이 되도록 특히나 망막이 뜯겨나간 같은 경우는 망막이 더 이렇게 그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더 도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엎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눈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이분은 피가 나서 뭐 안 보입니다. 그냥 뭐 약간 뭐야 뭐 그냥 뿌옇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구조물이 다 들어오죠. 이 주변은 레이저 한 자리, 시신경, 여기는 황반. 그래서 이제 수술이 잘 됐던 분이고 이분은 하얀색 막이 엄청나게 심하게 이제 자라났던 분인데 수술을 했고 막 다 없앴고 레이저 더 보충해서 레이저 치료 잘 됐고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스를 넣었던 분인데 이분은 당뇨 때문에 피가 터졌는데 피가 터지는 와중에 황반에 구멍이 뽕 나는 황반 원공이라는 병까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스라는 인공물질을 채우는 식으로 수술을 했고요. 이 가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은 눈 속에서 흡수가 되면서 알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검은 음영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가스방울이 있는 검은 음영이고요.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고 다시 맑아졌어요. 여기 구멍이 뽕 났던 거는 연결이 이제 잘 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술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 쪽은 사실 검진이 제일 중요한데 그 검진하는 간격은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요. 여기 임신 중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릅니다. 이제 그 임신 상태에서 이미 당뇨합병증이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은 진행이 안 된 건지 진행이 됐다면 어느 정도 단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경과 관찰해야 되는 간격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별게 없을 때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별게 있을 때는 1개월까지 보진 않고 1개월마다 봐야 되는 눈이면 그냥 치료를 하죠. 이거는 이제 옛날 가이드라인이어서 뭐 서너 달에 한번 보다가 아 이거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뭘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개는 흘러가요. 그밖에 눈 합병증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보통 나이 들면서 백내장이라는 게 올 수 있는데 그게 좀 빨리 올 수는 있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게 이제 백내장이라는 병인데 그런 백내장이 이제 심해지면 그것도 수술인데 백내장 수술은 심플해요. 그건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엄청 많이 하는 수술이고 수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는 없는데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안에 있던 백내장 알맹이를 초음파로 녹여서 흡수를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럼 빈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다가 인공 렌즈라는 사람이 만든 제품이에요. 회사에서 찍어서 나온 겁니다. 안경알 같은 역할을 하는 앤데 걔를 눈 속에다가 삽입을 하고 수술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너무 심하게 오면 눈에 있는 안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치료가 또 필요하다. 이 정도 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일단 눈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역들과 이제 뭐 치료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무서운 사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무서운 사진이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사실 가장 나쁜 분들을 골라서 갖고 온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당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뭔가 눈이 안 보이니까 와서 왔더니만 발견이 됐고 뭐 당하혈색소 얼마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11, 12 뭐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노인분들이었는데 뭐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눈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당뇨 조절도 이제 시작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이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스크리닝을 잘하면서 일찍 발견이 돼서 레이저 치료도 필요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잘하고 주사 치료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잘만 해주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잘 유지되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보이는 게 잘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진들을 골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